프로 작가로 활동하기로 제가 이렇게 그 강의 제목을 잡았고요. 앞서서 그 김차중 학우님께서 또 이렇게 멋지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고, 일단은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참석하신 분들 모든 학우님들이 다음 달 특강 때까지 한 권의 책을 쓰고 오시는 거로. 한 권의 책.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책을 한 권 쓰시고 오시는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한 권의 책을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제가 내 이야기로 세상을 움직이는 글쓰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 마련을 했고요.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부는 왜 지금 글쓰기인가? 2부는 작가로서의 수익 모델,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3부는 실천 전략과 실습,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에 대한 것도 우리 김차중 학우님하고 저하고 다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그냥 쓰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짭짤한 돈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참고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글쓰기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여기 계신 학우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한 권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다녀보면 특히 이제 남성분들 한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말이야, 죽기 전에 말이야, 자서전을 좀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우리 또 여성학우님들께서도 삶의 흔적을 더 남겨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나 동감한다. 의외로 많지 않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거 갖다가 좀 쓰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달 특강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 특강을 듣고 나면 야, 이거 다음 달까지 책 쓰는 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얘기 잘 들어주시고요. 책 한 권 쓰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죽기 전에 쓰려고 하다가 못 쓰고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써라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시고요.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인생 이야기는 시즌2로 또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고 계속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지금 글쓰기인가 해가지고 일부러 나만의 작가 로드맵 설계라고 해서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실행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작가 로드맵 설계라고 해서요. 일단 1년 정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길게 1년을 잡아서 1년 동안에 단기 6개월, 그 다음에 중기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장기 1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3단계로 잡아봤고, 일단은 단기라고 해서 내가 이왕 책 쓰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매일같이 글쓰기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그래서 알람을 딱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글쓰기를 하는 거, 요거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추천드려요. 일기를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글 쓰는 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내 인생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 글쓰기, 그 다음에 글 쓴 거를 그냥 노트에
남기지 말고 이걸 SNS에 올린다. 올리고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경험,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6개월 동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테마를 이렇게 좀 정해놓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테마를 정해놓고 뭐 오늘은 여행에 대한 거, 내일은 뭐 맛있는 맛집에 대한 거, 그 다음번에는 뭐 일상에 대한 거, 그 다음번에는 산책에 대한 거, 그 다음번에는 뭐 가족, 계절, 테마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책을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그 글들을 가지고 원고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걸 통해서 전자책 만드는 거 되게 쉽고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책을 만들고 나서 종이책을 만드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다. 종이책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개인 출판사가 되는 거죠. 출판사가 돼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게 되면 이거 이제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작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죠. 내가 글 쓴 내용에 대한 거를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놀이 뭐 여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화반도 열어서 또 이렇게 강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만 조금 고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1년 이후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책도 좀 쓰고 또 이름도 좀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브랜드, 작가 브랜드로서의 정립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큰 강연, 그 다음에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김차중 대표님, 우리 하구님도 보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부럽죠? 네, 이 부러워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쫓아가서 수강 신청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면 똑같이 될 수가 있다. 똑같이 될 수 있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한 발 한 발 거기에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행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는 이제 1년을 잡았어요. 1년을 잡았는데 저희가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1년 동안 책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좀 기간을 좀 줄여봤습니다. 줄여서 이번에는 12주, 네, 3달 확 줄여서 3달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책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로 해서 1주, 2주, 3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거는 요렇게 꼭 요 주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요거는 내가 나의 그 페이스, 나의 스케줄에 맞게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짜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력 질주하듯이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는 그다지 이렇게 행복한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빠른 걸음 정도, 너무 천천히 가면 그러니까 빠른 걸음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짜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때는 주제 선택, 또 독자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을 때 누가 읽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전 국민이 읽어주면 좋다. 이러면은요, 포인트가 좀 애매해져요. 애매해지기 때문에 나의 글을 나의 동년배의 독자들이 읽어주면 좋겠다.
나의 글을 우리 가족들이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 정하게 되면 글쓰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또 글도 이렇게 정리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독자를 정의하고 글감에 대한 걸 한 30개 정도 이렇게 테마를 잡는 거죠. 맛집, 여행, 뭐 여가, 뭐 이렇게 쭉 해서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쭉 잡아가지고 글을 좀 쓰는 거 좀 부탁드리고요. 매일 500자에서 1000자 정도,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요, 처음엔 좀 힘든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써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게 챗 GPT가 있잖아요. GPT한테 써달라면요 잘 써줘요. 그리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좀 이렇게 검사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글쓰기 좀 해주시고, 그 중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골라서 그거로 책을 내는 겁니다. 네, 방식은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별해서 장과 절을 구조화하고 베타 리딩이라고 해서 독자가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먼저 읽어보고 어색한 부분은 없는가, 소리는 잘 나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책을 출간합니다. 전자책 출간하고 그 다음에 종이책을 출간해요. 전자책은 종이로 만들어진 책 말고 PDF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출간할 수 있어요. 출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종이책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만들었으니까는 좀 팔아봐야죠. 그래서 얼마를 받고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걸 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어 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글, 이런 것도 좀 만드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11주가 되면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출시하고, 또 책 냈으니까는 팬 사인회도 좀 해야죠. 네? 팬 사인회도 좀 하고 해가지고 라이브 하고, 그다음 웨비나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알려나가고, 또 그게 또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12주 로드맵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네. 아니, 이거 뭐 로드맵이 12주인데 다음 달까지 책을 쓰라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건 이제 12주.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1년, 이건 12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3시간. 3시간 만에 책 쓸 수 있는 거. 네, 3시간.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는요, 내가 쓰고 싶은 책, 우리 하구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쓰고 싶은 책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우리 여성 하구님들은 요리와 관련돼 있는 거, 요런 거 뭐, 그 다음에 맛집, 내가 요리는 못하는데 혀는 내가 끝내준다. 맛집 다니는 거, 요런 거. 네? 내가 미슐랭 3스타 혀다. 이래가지고 맛집 다니는 이런 거 좋아요. 아니면 뭐 동네에 어떤 그런 산책하기 좋은 길, 이런 것들을 해서 쉬운 테마로 해가지고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뭐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에 대한 내용들 사진 쭉 찍어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정해 주시고요. 좋은 거는 이제 내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만의 경험이고 나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테마로 잡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게 쓰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 편하고 재미있게 쓰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책 제목을 정할 때 여기 써 있죠. 나는 X에게 Y를 통해 Z의 변화를 준다. 이렇게 이제 책 제목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모르는 멋진 장소 소개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좀 책을 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는 그 명확한 독자층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로마의 그 가면극을 할 때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연령대, 그 다음에 상황, 고민, 구매력, 채널이라고 해서 나는 어떠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해가지고 차별화 포인트로는 관점, 어떠한 관점으로 쓸 것인가. 그러니까 뭐 1인칭 관점, 2인칭 관점, 그 다음에 3인칭 관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쓰는 거, 아니면은 당신한테 쓰는 거, 아니면 제3자한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점에 대한 걸 잡고요. 쓰는 방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내 경험에 대한 것들을 쭉 써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글감에 대한 거로 해서 카테고리는 한 5개 정도로 정하시고 각 카테고리별로 6개씩의 테마를 잡는다면 한 30개 정도의 글감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쓰시면 한 권 돼요. 한 권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한 권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옆에 계신 학우님하고 같이 쓰자고 그러셔도 돼요. 네,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 저자 이래가지고 같이 쓰셔도 돼요. 저는 주로 그 GPT하고 책을 같이 쓰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스터 G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동 저자로 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습관화입니다. 작가가 되겠다라고 좀 내가 정했다면 이게 그냥 좀 생각날 때 쓰고 이러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꾸준하게 글 쓰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매일같이 한 45분 정도 해가지고 타이머를 좀 이렇게 놓고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타이머 놓고. 그 타이머 없으면은 스마트폰에도 다 타이머 다 있어요. 해가지고 25분은 글을 쓰고, 25분은 글 쓰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이제 퇴고라고 해서 글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는 이제 올리는 거, 게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45분 정도, 하루에 45분 정도 해서 매일같이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될까 이랬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쌓이고요.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좀 이렇게 골라서 그걸 갖다가 책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포맷 고정이라고 해서 일단 제목을 먼저 정하시고요. 제목 정하시고, 제목은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던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동기,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부분하고, 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독자들이, 훅이 이게 갈고리가 후킹한다 그러죠. 후킹. 독자들이, 이게 뭐야? 이게 재밌겠는데? 라고 이제 이렇게 땡길 수 있는 한 줄짜리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삼겹살은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후킹,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후킹에 대한 거 한 3개 정도 하고, 본문도 한 3가지 정도 해가지고 사례에 대한 거 넣고, 그 다음에 한 줄 결론. 역시 삼겹살은 이 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늘어요. 느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하다가 힘들면은 누구한테 부탁해요? 미스터 G. 미스터 G.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미스터 J도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품질 테스트는요, 이 글을 나는 좋지만 독자들도 좋아할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출판입니다. 이제는 책을 내야죠. 예, 책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좋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구성은 베스트 글 10개에서 12개 정도 해가지고 3부로 이렇게 짜고요. 문제, 해결, 확장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 학우님들께서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3편에서 4편 정도 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타 리딩이라고 해서 내가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글도 이렇게 노래처럼 리듬이 있어요. 글도. 그거는 읽어봐야지 알아요. 소리 내서 읽어보면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읽기 난이도 중복되는 건 없는가. 그 다음에 설득 포인트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형식 해가지고 표라든가 도표, 사진, 뭐 인용 출처 표기, 또 표지 컨셉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고민하시면 좋다. 책 표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책 표지도 AI가 너무 잘 만들어줘가지고, 네,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AI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유통준비라고 해서 전자책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종이책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출간할 때 우리 김차중 대표님 종이책 만들 때 미니멈으로 몇 권 찍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교사들은 500부 찍고요. 500부죠. 기본.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0부가 초보 작가들한테는 500권. 내가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해도 500권을 어떻게 다 팔지? 이렇게 500권으로 벽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종이책을 굳이 500권까지 안 찍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이책.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책을 얼마의 값을 받고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좀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 포인트라고 해서 내 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리퍼포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책 만들고 강의안 만들고 웹이나 그 다음에 쇼폼 짧은 동영상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알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알려서 해나가고, 또 블로그로도 이제 알려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프로 작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간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화라고 해서 책을 내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이게 이제 수익 모델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짭짤하게 돈벌이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뭐 예고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무료로 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전자책은 9,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이 정도쯤 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난이도, 또 책의 테마, 페이지 수, 종이의 질, 또 이게 양장본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책값이 좀 달라지게 돼요. 또 이게 1쇄냐 2쇄냐 3쇄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달라지니까 종이책은 책값을 잘 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이렇게 책을 좀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강사료를 준다는데 가야죠.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런 건 이제 한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강연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책도 팔아야죠. 사인해달라는데 좀 손은 아프지만 사인도 좀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좀 적어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개인 레슨을 받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코칭 해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가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 속으로 내가 그 정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세상 일은 모릅니다. 세상 일은 몰라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 강의는 그 기업에서 그 강사료를 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요. 이런 것들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굿즈 개발이라고 해서 그 요새 그 K-팝 데몬 헌터스, 네? 그 캐데온이라고 하죠. 네, 그거 뜨는 바람에 대박 난 데가 어디가 대박이 났어요? 국중박이 대박 났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네, 국중박이 대박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념품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기념품이나 상품 같은 것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인스타 이렇게 운영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거 기념품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 선정이 됐어요. 3개를 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쌤, 3개 냈는데 하나밖에 안 됐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어디냐. 감사해야지. 그랬는데 캐대언이 터진 거예요. 매주 500권씩 국중박으로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매주 500권씩. 그래가지고 쌤, 요새 짭짤해요. 그래서 이렇게 굿즈로도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로서의 수익 모델에 대한 거, 컨텐츠 2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 활동을 시작해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도 너무 좋다. 너무 좋지만, 저희가 바쁘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이 설거지 잘 했나 안 했나 검사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책을 만들고, 그거를 좀 바로바로 수익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김차중 대표님도 계신데 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전원이 다 책 한 권씩 만들어서 그 책 다음 달에 들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들고 오시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선물 드릴 거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재밌죠? 네. 재밌죠? 네. 자, 작가로서의 수익 모델 해가지고요. 제가 이 특강을 만들게 되었던 테마, 그러니까는 작가는 작가인데 어떤 작가냐? 엔잡러로서의 작가입니다. 엔잡러. 그러니까는 나는 작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작가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회사도 운영하고 또 남편이 설거지를 잘 했나 안 했나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다가 다 해나가면서 또 거기다가 책도 쓰는 그러한 엔잡러로서의 그 수익 모델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책 한 권 쓰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활용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잡러 작가, 글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출판을 하고 강의를 하고 기고를 하고 또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고 협업까지 해서 해나가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책 한 권이 평생 수익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해리포터 아시죠? 옛날에 해리포터 한때 엄청 유행했었는데요. 영화로도 나오고 그 작가가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그 작가가 해리포터 책을 처음 썼어요. 처음 썼습니다. 근데 대박이 나가지고 2025년도 8월 현재 그 재산이 1조 6천억. 네, 책 한 권 처음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얼마든지 대박이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매기강이 그 캐대언의 감독이에요. 캐대언의 감독이고 이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멋진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캐대언도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1조 원으로 보고 있어요. 1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또 가치를 부여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써나가는 거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는 거로 떠나지 않고 요 책을 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책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출판입니다. 출판을 통해서 책을 쓰죠. 종이책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전자책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책을 쓰고 난 다음에는 강연이 가능해요. 강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전통놀이와 관련돼 있는 책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통놀이 강연도 하고 실습도 해야죠. 클래스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강의도 가능하고 또 워크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 쓰는 거로 끝나지 않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또 강연을 하고 책을 쓰면 어떻게 해요? 매체에서 칼럼 좀 하나 써달라고. 저 칼럼 써본 적 없는데요.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요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1년간 저희 신문사에 칼럼 좀 하나 좀 써주세요. 이러면 이제 칼럼 쓰는 칼럼 리스트로 이렇게 해서 칼럼도 쓰고 기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을 쓴 것을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고 또 책을 쓴 거를 테마를 잘라가지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클래스 101이라고 해서 요 내용을 갖다 유료 콘텐츠로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몽이나 뭐 탈링, 숨고 이런 데서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다. 아주 이제 브랜드 협업이라고 그래서 그 국중박에 매주 500권씩 보내는 그 친구가 그 나이키인가 아디다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디자인으로 그 이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주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시너지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구름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어디에서 비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랜드 협업, 그 다음에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행과 관련돼 있는 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여행지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고 또 뭐 맛집 기행한다. 그럼 맛집에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우리도 좀 써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협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책도 만들고 전자책도 만들죠. 근데 내가 이렇게 책을 한 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책 한 권을 딱 읽으면은 그 책을 쓴 작가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때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한 권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책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도가 됩니다. 신뢰도. 작가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그 PDF 파일로 전환만 하면 끝나거든요. PDF 파일로. 그래서 제작비 저렴하고 빠른 출시, 그다음에 높은 수익률. 그래서 저도 이제 PDF로 책을 팔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그 이메일로 PDF 파일 딱 보내면 끝이에요. PDF 파일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PDF 파일 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수익률이 좋죠. 네, PDF 보내는데 돈 안 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책이 또 그 사람의 명함이 될 수가 있고,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책 출간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책을 내고 나면 강의하고 워크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또 책 내고 나서 아니 왜 나는 강의가 안 들어와?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굳이 강의하고 워크숍이 연결이 될 거를 기대하고 책을 써서도 안 돼요. 네. 근데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코리아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뭐 1년이 됐으니까는 프로필을 업로드 하라고. 스팸이에요. 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업로드는 하자 이래가지고 업로드를 할 때 제가 이제 책 쓴 거를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요. 이커머스 관련된 거를 업로드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 이력서를 보고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심사하겠다 해가지고 심사 갔는데 그게 또 강연으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돼서 강의를 하게 됐고, 또 워크숍 열어서 거기서 이제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학교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기고 해가지고 언론사, 그 다음에 잡지, 전문 매체에 기고하게 됩니다. 기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그 글을 보고 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시너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신뢰도 상승이 되고 원고료 수익도 받습니다. 그래서 원고료 수익 받고 책 홍보도 하고 브랜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 권 만든 다음에 그 책을 갖다가 PDF 파일로 바꿔가지고 AI한테 집어넣고요. AI한테 그냥 집어넣고, 이 책 잘 읽어라. 이 책 유명 저자가 쓴 책인데 너무 재밌다. 이랬더니 제가 넣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쓰셨군요. 이러더라고요. 너 진짜 똑똑하다. 이 책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갖다 이제 블로그로도 만들고, 또 클래스 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는 연속으로 강의하는 거를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로도 연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글을 갖다가 영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글을 갖다가 사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도 하고 또 구독도 하고 클래스를 통해서 판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합니다. 브랜드 협업하고 굿즈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콜라보 해가지고 뭐 교육 키트, 전통놀이 같은 경우도 그 키트 가지고 가서 놀이도 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재밌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또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해서
캐대언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네, 이게 그 이촌역이거든요. 그 전철역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와, 줄이요. 물어봤어요. 기다린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3시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요새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는 캐릭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술잔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까치 있는 거, 요런 거하고, 네, 그 다음에 반가사유상 이거는 뭐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박 나서 저도 이제 내년에는 국중박에 하나 내보려고 디자인하고 있어요. 네,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선정되면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부가 수익 해가지고 텀블벅, 와디즈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컨텐츠라든가 또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텀블벅이 클라우드 펀딩 하는데요. 와디즈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책을 갖다가 올려놔요. 이렇게 내 경험에 대한 책을 올려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구매할 사람들이 있으면 구매해라고 하면은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구매하겠다고 하고 결제까지 끝내요. 이분들이 결제까지 끝내고 300명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300권만 만들면 돼요. 300권만 만들면 안 되겠다. 나도 소장을 해야 되니까 301권. 네, 301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써가지고 평생 강의하고 또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모듈을 만들어가지고요. 요걸 통해서 세부 강의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 쪽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쇼핑몰 강의를 이번에도 했는데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인플루언서가 있었던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는 거는 강사료도 짜니까 우리 20명만 모아놓고 150만 원씩 받아서 1대1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대박이 있나? 응? 이런 대박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짜고 있어요. 네,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걸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를 하고 나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부 강의로 이어지고 퍼스널 브랜딩. 저번 달에 퍼스널 브랜딩 했어요. 나 퍼스널 브랜딩을 듣고 나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손. 오늘 다 남어. 3시간 정신교육 시킬 거야. 어쨌거나 퍼스널 브랜딩도 그렇고 또 이러한 그 책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에 대한 거 해가지고요. 그 작가 활동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 짜투리 시간을 잘라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주말에 글쓰기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자책도 출간할 수 있고 또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 온라인 클래스 개설도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부수입이 가능해요. 부수입이 가능하니까 책 쓰는 거에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는 것 하나도 내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게 즐겁게 장식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괜찮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업할 수도 있다. 네? 전업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글쓰기는 나의 경험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로 가능하다. 책은 시작이다. 시작이고 그걸 통해서 강의 콘텐츠 협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 권의 책이 평생의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김차중 작가님 말고 또 나 책 썼다. 다음 달 특강 전까지 책 다 들고 오셔야 돼요.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7권 썼어요. 네. 주로 이제 전공서적이긴 하지만 7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권씩 다 들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텐츠 3번에 이제 실천 전략과 실습 이래가지고요. 오늘 좀 시간은 많이 없지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스마트폰에 챗 GTP 다 깔려 있으신가요? 네. 제미나이 깔려 있으시죠? 네. 네네네. 혹시 안 깔려 있다? 안 깔려 있다. 아니, GPT만 깔려 있어도 돼요. GPT만 깔려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책 쓰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한번 할게요. 그래서 실습에 대한 거에서 첫 번째는 AI를 활용한 간편 글쓰기, 그 다음에 전자책 출간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글쓰기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네, 요거 집에 가서 해봐야지 그러고서는 생각하면은 잘 안 돼요. 오신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간편 글쓰기. 요 AI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너무나 윤택해졌어요. 너무나 윤택해졌고, 이렇게 쉽게 글을 써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글 쓰는 게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고, 요걸 갖다가 잘 활용하시는 분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설, 또 시, 우리 김차중 작가님도 시도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자서전, 수필, 설명문, 기행문, 여행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그게 기행문이죠? 그죠? 네, 기행문, 생활문, 또 광고문. 여기에 이제 제가 뺐는데 만화, 네?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책에 들어가요. 책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쓰실 수 있습니다. 사진도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책 쓰는 데 있어서 사진 찍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진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알려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합니다. 네, AI 활용하는 거. 요거는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의 핵심은 질문이에요. 질문. 프롬프트에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많이 해보면 돼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챗GPT한테 물어보죠.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내 인생 이야기를 GPT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마치 친구나 가족한테 하듯이 이렇게. 이거 두들기는 것도 어려워.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마이크로 그냥
계속 떠들면은 GPT가 알아서 다 글로 바꿔줘요. 예,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어. 내 경험을 토대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 주제 10개를 추천해줘. 어때요? 별론가요? 네, 그러니까는 좀 내 스토리를 좀 쭉 얘기하면 10개를 쫙 뽑아줘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돼요. 네,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실습 있습니다. 좀 이따가 실습 있어요. 요거는 사진 찍었다가 네, 꼭 해보세요.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10개를 제목을 추천해 달라고 해요. 책 제목. 그 다음에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제목은 선정했는데 부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다 해가지고 키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의 트렌드가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요즘의 트렌드가 되는 주제들. 요즘에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협정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그 한미양 하구님, 한국과 미국이 그 향기가 날 정도로 사이좋게 책 주제로 글을 한번 써줘. 내 이름이 한미양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나게 이렇게 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찝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안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새로운 방식의 전통놀이가 필요해. 전통놀이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통놀이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그거 한번 해결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이 홀로 여행을 떠나기가 겁이 나. 그게 문제야. 여성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보면 대답은 누가 해요? 네. AI가 대답합니다. AI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정리해서 제가 책 쓰는 주제 벌써 많이 찍어드렸어요.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좋겠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가 우선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오랫동안 했던 거. 요거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오랫동안 했던 거. 요거 괜찮아요. 요걸 가지고 책을 쓰면 책을 쓰는 것도 재밌고 내가 책을 쓰는 게 재미있으면 읽는 사람도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I의 주요 기능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AI는 입력된 프롬프트,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줘. 이러면은 프롬프트, 내가 글로 물어본 것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글을 써줘요.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글을 쭉 써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글을 갖다 쭉 읽어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바꿔달라고 그래야죠. 네. 챗 GPT. 너 요새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니? 이래가지고 다시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또 이렇게 글을 써준다라는 거. 그래서 재미나게 좀 쓰시고요. 기존의 텍스트를 더 간결하게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 문법의 오류, 오탈자 이런 것들 다 잡아줘요.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글을 쭉 쓰고 나서 이 글을 강의할 수 있게 강의 교환으로 바꿔줘. 그럼 강의 교환으로 바꿔주고요.
책이 좀 두껍지? 요약본으로 좀 만들어줄래? 그 요약본으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AI가 구동하는데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AI는 그 토큰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 일정량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목차 구성에 대한 거 한번 해가지고 뭐뭐라는 주제로 전자책 목차 10개를 제안해줘. 이러면 이렇게 목차를 갖다가 10개를 이렇게 쭉 제안을 해줍니다. 제안을 해줘요. 제안을 해줘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에 대한 거 각 목차별로 글을 써줘. 그러면은 또 글을 또 이렇게 쭉 써줘요. 글을 써줘요. 해서 원하는 구조까지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구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실전에 대한 거에서 5장에서 7장 정도 해가지고 그 중에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제목으로 잡고 책을 갖다가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토큰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600페이지짜리 소설 써줘 이러면은 얘가 못 써요. 얘가 못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계별로 잘라서 써달라고 하면 써줘요.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라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고 작성입니다. 챗GPT를 가지고요. 챕터별로 해서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를 좀 요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메모나 강의안들에 대한 거를 갖다가 나는 이런 테마로 하고 싶어. 나는 이런 테마로 하고 싶은데 요게 포인트야 라고 하는 걸 잡아서 그 내용으로 책을 써줘. 그러면 책을 쭉 써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어렵게 써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너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써줘. 이러면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써줘요. 네, 다시 써주고, 야, 이건 시니어들을 위한 거니까, 8학년 언니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써줘. 그러면 그렇게 쭉 써줘요. 그래서 GPT는 시키는 대로 잘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하고 교정합니다. 네, 교정을 해서 문법, 맞춤법 잘 맞았는지 교정해줘. 그러면 이렇게 교정이 쭉 떠요. 근데 GPT가 자기가 알아서 교정하지 않고 요거는 요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나는 엔터만 눌러주면 이제 쭉 교정이 되고 요거는 그냥 놔둬.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500자 이내로 요약해줘.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을 자기가 줄여서 요약을 합니다. 해가지고 뭐뭐의 주제의 내용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해줘. 예를 들면 뭐 전통놀이다. 그러면 전통놀이를 세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물어보면요. GPT가 알아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통놀이 싹 모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야, 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꿔줘. 그럼 긍정적으로 바꿔줘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요 부분, 나 요 부분이 좀 더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 요 부분을 추가해서 한 2000자 이상으로 서술해줘. 그러면 2000자 넘게 쫙 늘려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더 전문적인 톤으로 수정해줘. 그러면 전문적인 톤으로 수정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책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안 써보셔서 그래. 안 써보셔서. 어렵지 않아요. 네. 해가지고 AI 활용합니다. 해서 캔바, 미리 캔버스, 달리 이런 것들은 표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지 같은 거, 표지 디자인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네, 머리 아프고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프롬프트에다가 미니멀한 전자책 표지, 흰 배경에 블루톤, 이런 거로 책 표지를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표지를 선정해서 이 책을 참고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 책 비슷하게 제목하고 부제 이런 설명 바꿔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을 제작합니다. 제작하는 것도 뭐 옛날에는 많이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책 만드는 것이 전혀 복잡하지 않다. 워드 아시죠? 워드. 한글. 나는 한글 쓴다. 한글. 네, 나는 워드 쓴다. 워드. 워드 쓴다. 네네네. 이거 다 그냥 그 문서 그대로 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해가지고 워드, 한글, 구글 독스 요걸 PDF 파일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 아시죠? 여기 그 파일에 클릭하면은 PDF로 전환하기 있어요. 바꾸면은 바로 PDF로 바뀌고요. PPT, 이게 지금 PPT거든요. 이것도 바로 책으로 바꿀 수 있어요. PPT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에서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책 전문 출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충무로에서 제가 책 만드는 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잘 만들어요. 네, 그때 썼던 프로그램은 쿼크 이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인디자인이라는 책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굳이 인디자인이 아니어도 책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PDF로 저장을 하고 PDF로 저장을 한 그 책을 갖다가 바로 전자책으로 바꿔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단계 출간 유통입니다. 네, 그 김차중하고님 그 출판사 운영하시잖아요. 출판사 그 내서 책 낼 때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이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출판사 등록을 하지 않고도 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 책 낸 거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데서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데가 리디북스, 또 교보문고, POD, 예스24, 밀리의 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가 직접 출간해서 판매가 되고요. 북크크 하고 유페이퍼, 그 다음에 이퍼플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의 책을 그냥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출간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책 뒤에 ISBN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 ISBN 코드는 출판사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만 부여를 해요.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북크크, 유페이퍼, 이퍼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ISBN 코드를 줘요. 그러면 그 코드를 붙이고 판매하시면 돼요.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출판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익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작업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요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혼자 책 출판하기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 자, 8단계 책을 냈어요. 마케팅 해야죠. 장사해야죠. 해가지고 마케팅하고
확장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블로그, SNS에 일부 내용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그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썼어. 책이 재밌어 보이지 않니?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알려나가는 거죠. 알려나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또 AI한테 이 책을 좀 팔아야 되겠다. 너 이 책 내가 좀 열심히 팔아서 돈이 돼야지 뭘 구독료도 내가 낼 수 있어. 그러니까는 좀 핵심이 될 만한 좀 짧은 문구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그 사진 이미지 같은 거 좀 만들어줘. 이러면 AI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AI가 그걸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해가지고 홍보, 카피, SNS, 카드뉴스, 유튜브, 쇼폼 이런 것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클래스, 강의, 굿즈 이런 것들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책을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블로그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요. 책을 가지고 쇼츠 영상 만들 수 있어요. 쇼츠 영상도 AI가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판매 상품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강연, 강의, 교육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내 부가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시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해나가는 거 너무 좋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테마로 책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책이 하나의 나의 과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플러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마를 좀 잡아가지고요. 이게 구상이 있고 비구상이 있어요. 구상은 형태가 있는 거고 비구상은 이런 추상화를 갖다가 비구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그림 하나 그려줘 이랬더니 그림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줬습니다. 이 화가가 누구예요? 저예요. 네, 저하고 미스터 G하고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요 작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글을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뭐죠? 음악, 가사도 만들고 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요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그림을 붙여서 제가 굿즈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을 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수익화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GPT한테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려줘. 그러면은 그려줘요.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실습 한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햇살처럼 따스한 길을 걸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 내 마음의 쉼표를 찾아가네. 웰리스의 길로 떠나볼래. 행복의 가치를 함께 키워가 여행처럼 즐겁게. 문화처럼 빛나게 나의 선택 미래를 여는 길. 파도처럼 부드럽게 춤추며 구름처럼 가볍게 흘러가 치유의 향기 속에 머물러.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진 이미지들은 다 GPT가 다 자기가 찾은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도 재미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웰리스 문화관광학과 캐릭터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캐릭터, 여행을 떠나는 멋진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웹툰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글이 조금 깨지는데 어쨌거나 웹툰을 이렇게 웰빙, 힐링, 여행, 문화, 치유 이런 학과가 다 있어?
수업이 여행 같아. 행복한 가치가 쌓이는 기분이야. 이래가지고 웹툰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독자와의 연결에 대한 거 좀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멋진 툴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 나의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출간에 대한 것도 좀 해서 국내도 만들고요. 해외에도 그 멋지게 출간을, 그 외국어 좀 저는 잘 못해도 돼요. 왜냐? AI가 잘해요. AI가 다 바꿔주니까 바꿔서 해외에 출간에 대한 것도 하시면 좋겠다 해서 책을 만들고 강의로 연결하고 온라인 콘텐츠 만들고 협업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사이트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책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글쓰기 플랫폼을 통해서 글 쓰는 걸 추천드려요. 글 쓰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에는 글도 올라가고 사진도 올라가고 동영상도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블로그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여행이면 여행, 맛집이면 맛집, 역사면 역사, 주제별로 내가 글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서 그 열심히 내가 이렇게 글을 꾸준하게 올리면 네이버에서는 꾸준하게 올린 그 블로거들한테 이렇게 이달의 블로그라고 해가지고 저 이달의 블로그라는 저 명찰을 달아줘요. 가지고 이달의 블로그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글 써보시면은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쓰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매일 테마를 주는 거예요. 제가 25일 날 여기 보시면 9월 25일 날 블로그 체인지가 뭐냐면 좋아하는 브랜드 굿즈를 모으고 있어요. 내가 수집하고 있는 소소한 물건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거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한 사연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네이버에서는 테마를 줘요. 테마를 주면 그 테마 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글만 쭉 들어가 있으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AI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물론 뭐 그 토큰이 다 떨어지면은 돈을 내라고 뜨기는 하지만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브루라고 하는 브루라고 하는 그 플랫폼인데요. 요거는 영상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좀 전에 그 동영상 있었죠? 학과 동영상. 그게 이제 브루로 만들었어요. 브루로 만들어서 제가 브루에다가 이러이러한 영상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만들어준 걸 제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루라고 하는 멋진 AI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픽사베이라고 해서 픽사베이는 그 사진, 동영상 중에서 무료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재능 기부했어요. 재능 기부해서 이 사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저작권 없어요. 라고 해서 올려놓은 사진들이 픽사베이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건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진 있고요.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악, 음향 효과, 3D 모델링까지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공짜로 쓰라고 그냥
그 재능 기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디오도 있어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 멋진 동영상 있으니까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체도 그 구글 폰트라고 해서 무료 서체를 쓸 수 있도록 구글에서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글 무료 서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체에 대한 것도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도비에서는 프로그램들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만드는 데 쓰는 거는 이제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이죠. 네, 한글로 작업하신 거 바로 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PT로 만든 것들도 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책으로 그냥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 표지 디자인을 할 때 표지 디자인이 이게 고민이거든요. 저는 어디로 가냐면 교보로 갑니다. 교보로 가서 내가 만든 책하고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서 이렇게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 포맷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요 포맷을 놓고 여기 있는 제목하고 부제하고 내용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제 표지가 되는 거예요. 제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을 누구한테 줘요? AI한테 줘야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느낌이 좋아. 이 느낌으로 표지를 만들어줘 하면 요 느낌으로 표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그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안에도 책 표지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글자만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 활용하시는 거, 잘 활용하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캔바라고 있습니다. 요거 활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캔바라고 하는 요 AI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책 디자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고 있고요. 망고보드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크크. 요거는 잘 활용하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책을 무료로 출간하고 작가가 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올리기만 하면 바로 전자책으로 만들어줘요. 무료예요. 나는 전자책도 좋은데 종이책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가 요 북크크에다가 종이책 한 권만 찍어줘. 그럼 한 권도 출간을 해줘요. 괜찮죠? 한 권도 출간해줘요. 여러분들 한 달 있다가 책 출간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인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권도 출간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쓰는 거 어렵지 않다. 책 쓰는 거는 쉬워요.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책 쓰는 거는 쉽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책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되세요 해가지고요. 북크크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종이책 쓸 수 있고요. 전자책 쓸 수 있고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을 갖다가 판매를 할 경우에 북크크에서 심사를 해요. 이 책이 판매로 적합한가에 대한 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내가 책 쓴 것들을 쭉 볼 수 있고요. 규격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작업 주문하고 이걸 팔아요. 북크크의 이름으로 팔아요. 교보, 영풍, 예스24 이런 데서 팔아요. 그 판 것에 대한 수익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내 통장에 돈이 꽂혀요. 통장에 돈이 꽂혀요. 해가지고 수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급 내역, 북크크 서체가 따로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북크크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내용 보게 되면요. 책을 쓸 때 내지를 뭘로 할 거냐, 책 규격은 어떤 거로 할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북쿠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시면 되고, 표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종이는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쭉 정하시고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AI가 알아서 책 두께를 알려줘요. 그러면 책 등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책 등. 아시죠? 네, 책 등도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북쿠크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 김차중 대표님도 클래스 운영하는데 북쿠크에서도 클래스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클래스 운영을 하는데 지금 2기를 뽑고 있다고 그러네요. 뽑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길래 한번 제가 캡처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작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표지, 내지, 교정, 교열 이런 거를 북쿠크에서 다 해결해줘요. 거기 전문가가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래서 초보 작가들도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표지 디자인도 해줘요. 표지 디자인도 해줍니다. 돈은 받아요.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해가지고 표지 전문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의 책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유페이퍼입니다. 유페이퍼는 전자책 출간 전문이에요. 전자책 출간 전문. 북쿠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북쿠크하고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전자책을 만들었을 때 북쿠크나 또 유페이퍼나 이퍼풀이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곳이 어디가 있냐 하면 교보문고, 영품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리디북스, 구글 플레이, 아이북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책을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퍼풀도 전자책 출간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료로 제작하고 유통하고 정산하고 표지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책 만드는 게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시다가 잘 안 되면 연락 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크몽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전자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을 직접 판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탈링이라고 하는 데서도 전자책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책을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을 이렇게 내놓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전자책 한 권만 만들었는데도 꾸준히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작권위원회라고 그래서요. 내가 만든 콘텐츠, 책을 갖다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 못 내게 나는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 협회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증을 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등록해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글쓰기 실습 시간은 없지만 자, 스마트폰 자, 한번 해보시죠. 저는 나는 무자본 쇼핑몰 창업에 대해 내용을 엔잡너의 부업 중심으로 책을 쓰고 싶어. 책의 제목을 3개만 추천해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자본, 소자본 창업 빼시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은 뭐라고 쓸까? 재밌는 관심사. 네? 관심사에 대한 거 한번.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쭉 작성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쭉 넣어보시고요. 쭉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은 요거에 대한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부제목을 3개만 또 선정해 줘 해가지고 한번 3개 선정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한 제목과 부제를 중심으로 해서 책의 목차를 만들어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목차를 이렇게 쭉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 10개의 목차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 목차에 대한 글을 써줘 라고 하면 글을 또 쭉 써줘요. 글을 쭉쭉 써주고 그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차에 대해서 2000자 이내로 내용을 작성해줘. 두 번째 목차에 대해서 2000자 이상으로 내용을 작성해줘. 요건 내가 이제 나의 그 취향에 맞게 바꿔주시고 뭐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작성해줘.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시 쓰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시 쓰는 것도 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챗 GPT한테 너는 이제부터 멋진 시인이야 라고 이제 시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GPT가 그러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김춘수 시인을 너무 좋아해. 그 중에서 꽃이라는 시를 좋아해. 그런데 요 꽃 말고 여행이라고 하는 테마로 시를 써줘. 그러면은 김춘수 시인의 시풍으로 여행이라는 시를 또 이렇게 쫙 써줘요.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쓰는 것도 재미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실습해 보세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헨리 밀러가 글쓰기는 인생 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발견을 위한 항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글쓰기는 언제나 어려웠고 가끔은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글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혀지고요. 저는 글쓰기는 언제나 쉬웠고 책을 만드는 과정은 더 쉬웠다. 네, 라이언 임병규 그래가지고 그렇게 글 쓰고 책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